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언뜻 보기엔 현실주의가 부정적인 것 같지만 편안한 삶을 살고 싶기에 세상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감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좀 이제 세게 얘기할 때 감정을 섞어서 하긴 한데 감성을 좀 배제합니다. 감성을.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성하고는 거의 1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제 영상 계속 보시면 이분 굉장히 현실적이구나, 굉장히 객관적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좀 이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원래부터 이랬던 거 아니야. 나도 원래부터 이랬던 거 아니고 어릴 때 약간 감성을 좋아하긴 했지.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좀 꿈꾸고 이상적인 거 많이 좋아했는데, 저 같은 경우 왜 현실이 됐냐 하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돈에 핍박을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현실주의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앞가림 못하고 뭔가 제대로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어린 나이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가 돼버린 것도 있어. 환경이 영향이 커요. 이게 내가 좀 유복 환경에 자랐으면 아마 현실주의가 안 됐겠지. 그래서 돈 없이 꿈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를 어릴 때부터 좀 알았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막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믿기 힘들겠지만 원래 제 꿈이 만화가 있어. 만화가 어릴 때. 그래서 막 만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보호 뺏기고 막 연시장 같은 데 막 일러스트 그리고 막 애들한테 잘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 그런 모습 1도 없잖아요. 왜냐? 그 돈이 안 되잖아. 돈이. 그렇게 그림 뭐해? 물론 내가 개인 만족으로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뭔가 직업화 시키지 못하면 못 먹고 살잖아요. 요즘 뭐 웹툰 작가 같은 경우에도 잘 된 사람은 돈 잘 벌지만 안 된 사람은 정말 최저시급도 못 벌거든요. 거기다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노가다 작업이에요. 요즘에 뭐 터치 스크린으로 포토샵으로 그리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손을 쓰는 건, 손목을 쓰는 건 변함이 없단 말이죠. 옛날보다 그림 그리기 수월해진 것 뿐이지 그래도 사람이 직접 있잖아요. 매크로를 그리는 건 변함이 없어 이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주의자가 된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 딱히 불만은 없어요. 앞으로도 아마 현실주의로 살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많이 못 살았으면, 잘 안 됐으면 뭐 현실주의가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현실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좀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지껏 봤던 잘 사는 분들, 돈 많은 분들은 대부분 현실주의였습니다. 현실주의. 대부분. 여러분 좀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MBTI 좋아하잖아요. 여자분 MBTI 좋아하죠. 근데 MBTI 보면 그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부자들이 많은 MBTI. 그러니까 부자 중에 MBTI가 비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금기관에서 각 부자별 이제 MBTI 비율을 조사한 게 있거든요. 1위가 뭘 것 같아요? 1위가 여기 계시면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슈퍼리치가 가장 많은 MBTI 성향 1등 뭘 것 같아요? 슈퍼리치가 뭐냐 하면 자산이 100억 이상. (1등이) ESTJ입니다. ESTJ라고 하죠. 1등이 ESTJ 26.8%고 그 다음에 2위가 ISTJ, ETJ 24.4. 그러니까 두 개가 50% 넘어요. 그 다음에 INTJ가 9.8. 그러니까 이제 ETJ, ETJ, INTJ 요 세 개가 60% 넘어요. 물론 이거는 무조건 증명된 걸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그리고 부자대 MBTI는 그냥 부자, 일반 부자 MBTI는
ISTJ가 압도적으로 1등 35%. 일반 부자, 그러니까 자산이 뭐 20억 30억 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전문지 MBTI 가장 높은 게 ISTJ 무려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물론 MBTI를 뭐 신뢰하는 사람 없겠죠. 예. 저도 MBTI 뭐 재미로 보지 이거 사람을 맹신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성적인 현실적인 사람이 객관적으로 좀 잘 사는 건 맞는 것 같아. 아까 보시면 이제 끝에 뭐가 붙어? TJ가 붙죠. TJ가 끝에 TJ가 뭐냐면 이제 얼마나 객관적 이성적이냐 그거거든요. 얼마나 계획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보니까 끝에 이제 J는 계획적인 거고 계획적이고 분석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끝에 P가 붙으면 이제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무계획으로. T가 붙으면 이성적인 거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제 F가 붙으면 감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TJ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상을 냉정하게 보고 이제 캥기는 대로 내킨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따져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잘 산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는데 저는 현실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성인이면 당연히 어느 정도 탑재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런 현실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현실을 많이 주입할 겁니다.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 일상에 뭔가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아니, 우리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가늠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잖아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점점 돈 없는 사람들한테, 가진 거 없는 사람들한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다른 나라도 부자들은 끄떡 없어요. 가진 거 없는 서민지들이 지금 점점 살기 어려지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길거리에 나 앉아 이제 집도 없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야. 없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직시한다면 지금 돈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가진 거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래에 불안한 사람도 많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이고 의심이 많아야 합니다. 근데 학교든 사회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님이 안 속으면, 안 당하면 자기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회를 볼 때 비판적 봐야 되는데 비판을 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제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비판은요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감성적인 사람들이 비판을 욕으로 봐야 돼요. 상당수 여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뭔가 누가 봐도 단점을 지적을 하잖아요. 단점이 맞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남자 저럴 수 있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자 관련 얘기하면 붕어 여자한테 악감정 있냐고. 악감정 없어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난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저 사람 치드니까 하는 일종의 어떤 건 욕이고요. 비판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 있죠. 누가 봐도 잘못된 거를 찝어서 이걸 보다 나은 걸로 바꿔주는 거. 못하고 있는 것들.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얘기해주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해주고 이제 교화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들. 그게 비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비판을 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는 의심이 많아야 돼. 근데 한국 사회는 보면 의심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의심이 왜 많아졌냐? 원래부터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 많으면 의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한테 하도 데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데였거든요. 제가 누구를 뭐 이렇게 등쳐먹었다거나 이용한 적은 없어요. 이용 당한 적은 많아요.
예. 그래서 저도 흑화돼 버렸어. 근데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돼,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막 처음부터 잘해준다거나, 밥 사준다거나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잘해준 사람 의심해야 됩니다. 나한테 잘난 사람이 온다? 의심해야 돼.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다고 하면, 아, 이 사람 굉장히 좀 옹졸하다. 사람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보냐. 이런 식으로 좀 나쁘게 매도해버려요. 전 한국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한 이유도, 가스라이팅 잘 당한 이유도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특히, 겉으로 멀쩡하다고 의심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뭔가 삐까뻔쩍하고 잘나면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칠에 많이 하는 거잖아. 한국 사람들이 거칠에 많이 하고 겉으로 있어 보이면 그때부터 의심 풀어버려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정이 개입되면 한번 돈독해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의심 안 합니다. 처음에 의심을 해도 어느 정도 관계가 깊어지면 그때부터 의심 아예 안 해버려요. 의심을 끊어버려.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해야 돼. 친구 관계라도 애인 사이라도 뭔가 좀 미심쩍은 게 있다, 뭔가 검증되지 않은 게 있다, 의심해야 돼요. 요즘에 결혼 같은 것도 의심 많이 하잖아.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설거지로 맡아놓도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 정이라는 게 안 중요해요. 정이 들어가서 이 사람과 돈독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의심을 해야 되거든. 왜냐? 우리는 항상 멀리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당합니다. 배신도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 설거지 마통이 생판 처음 본 여자한테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지낸 사람한테 당하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도 여러분 있지, 알고 보면 가족 간의 사기 많아요. 얼마 전에 친족 상대리 폐지됐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부터 시행 안 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서 벌어지는 금전 번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제 짐작이 없어져야 되긴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라도 없어졌으니까 다행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는 의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든 의심해야 돼요. 유튜버도 의심해야 되고, 방송에 나온 사람도 의심을 해야 되고요. 다 의심을 해야 돼. 갑자기 잘 나간다고 막 나온 사람들 있죠.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성공했다고 나온 사람도 의심해야 돼요. 학교든 사회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님이 안 섞으면, 안 당하면 자기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성도 일종의 사기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성도, 뉴스도 의심해야 됩니다. 뉴스도 요즘에 보면 허위 제보 많고 굉장히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많아요. 팩트체크 안 하고, 자료 검증 안 하고 그냥 내보냈다가 나중에 무혐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케팅도 일종의 사기거든요. 사기예요. 자꾸 사람들한테 어떤 구매욕을 자극해서 돈 사기 만드는 것도 일종의 사기야, 여러분. 사기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쁘게 보니까 마케팅, 감성 마케팅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보면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 그런 거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내 돈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비판적인 자세 유지해야 되고 의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점점 많이 해야 돼. 겉으로 멀쩡한 거일수록 의심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